그 조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비밀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거기에. 국경 면적이 연해주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고구려 최대 정성리보다 영토가 더 넓었던. 던지도 않다. 그곳이 이제 요동이라고 증언을 해주는 또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해 보십시오. 연산산맥과 그리고 바레만 그 지역을 고구려가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고대의 삼국시대 그 중에서 이제 고구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고구려의 요동은 어디였으며 평양은 어디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 고구려 시대와 발해 시대 때의 요동은 어디인가 그리고 평양은 어디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저는 태행산맥 북쪽에 백석산이라는 곳이 갈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백석산과 발해만의 그 사이가 요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곳이 이제 요동이라고 증언을 해주는 또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수나라의 황제 수양제고요. 그리고 발해의 2대 왕 무왕인 대무예라는 그 임금인데 그 사람이 황하강 북쪽에 하북성 이제 북쪽에 그 베이징 인근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요동이고 평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두 사람이 증언을 해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이 무엇이냐면 수양제의 그 조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비밀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거기에. 명부신앙은 발표하라. 대장들은 삼가 지임의 영을 받을 것이다. 제가 한번 읽어보고 풀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고구려의 작은 무리들이 혼미하고 공손하지 못하여 발해와 갈석 사이에 모여들면서 예의 경계를 자주 잠식하였다. 갈석이 어딘지는 제가 태행산맥 북쪽에 이제 백석산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가 어디냐 하면 우적도를 보면 황하강 그 북쪽에 보면 이제 요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요가 어딘지 대략적으로 위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얘는 어딘지 그 부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조선전을 보면 이제 얘라는 위치가 있는데 얘는 남쪽으로 진안과 북쪽으로는 이제 고구려 옥저와 접하였고 동쪽으로는 큰 바다에 닿아 있으니 오늘날 조선의 동쪽이 모두 그 지역이다. 호수는 이만이다. 굉장히 좀 작은 나라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얘가 지금의 텐진시나 탕산시로 비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 지역이어야만이 오른쪽에는 대해가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제 고구려가 있고 평양이 있으며 그리고 동북 방향으로는 이제 동옥저가 있다라고 이 모든 게 위치적으로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옥저 같은 경우도 고구려의 계마대산의 그 우측에 동옥저가 있다라고 이렇게 소설을 하고 있는데, 큰 바다에 접하고 살고 있다. 그 지형은 동북쪽으로는 좁고, 그리고 서남쪽으로는 길어서 그 길이가 1000리 정도 된다. 북쪽으로는 음루와 부여, 남쪽으로는 예맥과 접해 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탕산시, 그 부분, 텐진시나 그 부분과 이제 접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영토가 이제 날씬한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길쭉하게 고구려의 동쪽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그 천리라고 한다면 400km 정도 되는 작은 국가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친황다오시가 이제 동옥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구려의 계마대산 동쪽에 있으며 남쪽으로는 얘가 있고 바다에 접해 있는 국가. 중국의 역사서를 보면 작은 강줄기가 만나는 큰 저수지라던가 그리고 큰 강, 예를 들자면 황하라던가 양자강, 장강 같은 경우 그런 강들을 이제 해라고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대해라고 한 번 더 크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대자를 붙이거든요.
우리가 중국 정사를 보면서 백제의 영토를 논할 때 백제의 영토가 남쪽으로는 해가 있고 서쪽으로도 해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바다 해자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이 있다, 큰 강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국 그 중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지 않고 그 한반도, 작은 한반도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한반도 같은 경우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그 해군이 발달해 있고 그 염수, 바다로 자꾸 해석을 하게 되는 그 버릇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 수군은 그 해군이 아니고 장강이라든가 황하강 일대의 큰 강에서 그 전투했던 그런 함선을 운영했던 그런 수군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올바른 그 판단입니다. 이해하셨죠? 자네의 분석이 아주 마음에 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 예라던가 동옥절을 설명을 할 때 대해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해와 대해는 다릅니다. 그리고 해와 강은 다르고요. 강은 정말 작은 강줄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 강줄기와 만나서 큰 강을 이루는 것은 해. 그리고 그 해보다 훨씬 더 큰 대해는 이제 바다를 뜻하는 염수, 바다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네가 내 속을 후련하게 해주었어. 류나 수양제 그 자기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어느 놈들이야? 황제에 등극하고 나서 군사 250만 정도를 대동해가지고 요동 정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그 250만 중에서 전투 병력이 113만입니다. 다시 수양제 조서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조서를 한번 읽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한가 위가 주륙을 거듭하여 소굴이 잠시 기울었으나 난리로 막힌 곳이 많아지니 종족과 불악이 다시 모여 지난 시대에 냇물과 소풀을 모으고 씨를 뿌린 것이 본청하니 오늘날에 이르렀다. 저 중화의 땅을 돌아보니 잘라져서 오랑캐가 구류가 되었고 여러 해의 지남이 오래되어 악의 쌓임이 이미 가득 찼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한나라 때와 이제 위나라 때를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한나라 때 조선이 멸망을 하고 그 지역에 한사군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낙난군 그리고 현토군, 임둔군 뭐 이렇게 뭐 설치를 하는데 그리고 위나라 때 광구검에 의해서 잠시 쫓겨나가지고 동옥저 쪽으로 피신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도는 음란한 자에게 화를 내리니 망할 징조가 이미 시작되었다. 윤리를 어지럽히고 도덕과 의리를 그르침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고 사특함을 가리고 간사함을 품은 것은 오히려 날이 부족하다. 문서로 알리는 엄함을 면대하여 받은 적이 없고 조정에 아련하는 예도 몸소 하려고 하지 않는다. 천하의 중심이고 그리고 황제국인데 고구려가 그 예우를 하지 않는다. 나한테 그런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조금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수양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전쟁이 일어난 것인가 알 수도 있을 것이고 결론을 얘기하자면 고구려의 그 위치에 대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 내용에 다 나와요. 그 비밀이 다 담겨 있는데 옛날에 정벌할 때 이미 하늘이 친 그물에 빠져 있어서 이미 앞에 사로잡은 자의 죽음을 늦추어주고 아직 뒤에 항복한 자의 죽음을 내리지 않았는데 일찍이 은혜를 품지 않고 도리어 악을 길러 이에 거란의 무리를 합쳐 바다를 지키는 군사를 이제 죽이고 말간의 일을 익혀 요소를 침범하였다. 여기서 바다를 지키는 군사가 아니고 큰 강을 지키는 군사, 즉 황하강이 이렇게 쭉 니은자로 되어 있잖아요. 반대쪽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하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요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강을 지키는 그 군사들을 이제 죽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침범을 해서. 명쾌하구만. 이제 요소를 침범했다. 그 얘기가 되는데요. 그 조선과 그 고구려가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 왕족들을 뭐 씨를 말리지 않고 다 죽이지 않고 어느 정도 존중해주고 놔뒀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다시 이제 거란과 말갈 사람들을 이제 규합을 해서 다시 공격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참고로 동이열전은 한반도 열전이 아니고요. 중원의 기준에서 대륙 동쪽에 있는 그 주변 국가들, 그 국가들의 열전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야 돼요. 또 청구의 바깥에서는 모두 공납을 행하고 벽해의 물가에서는 함께 정삭을 받는데
바다 건너 동쪽의 나라들이 황제의 연호를 이제 받들어 사용하면 조공을 바쳤다. 그때 결국 다시 보문을 강제로 빼앗고 왕래를 막아 끊어서 학대가 죄 없는 사람에게 미치고 성실한 자가 화를 만나게 되었다. 천자의 뜻을 받은 사신이 탄 수레가 해동에 다다르면 정절이 머무는 곳은 그 길이 번경을 지나게 되는데 고구려가 도로를 막고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막아 거절하며 임금을 섬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신하의 예라 할 수 있는가. 이를 참는다면 무엇인들 용인할 수 없겠는가.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이 문구에서 이제 전쟁을 왜 하게 됐는지 고구려의 영토의 핵심 지역이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찌해야만 하옵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전쟁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고구려의 영토가 어딘가. 황제국은 한나라 그 이전부터 한나라, 그리고 진나라, 수나라, 당나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중원의 국가들이 그 대륙의 천하의 중심이라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 국가들은 그 외에 번국이라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제 질서가 어느 정도 성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랫동안 수백 년 이상 유지되어 오다 보니까 그 국가들이 외교적으로 어느 정도 요식행위처럼 서로 책봉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책봉을 내리면서 조공하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은연중에 당연시하면서 이루어졌던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고구려 같은 경우도 책봉을 받고, 그리고 발해도 책봉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라도 책봉을 받고, 백제도 책봉을 받고, 그 외에 이 동이 국가뿐만이 아니라 저기 티벳이라던가 저기 북방민족에 있는 나라라던가, 그리고 서쪽의 위구르나 그 외에 많은 국가들이 책봉을 했고, 그 주변 국가들의 그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봉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감정을 좀 내려놓고서, 자존심 같은 거 내려놓고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지 실제적인 사실에 다가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질서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요식행위처럼 겉으로는 그런 행위를 해주면서 이제 마음속으로는 그 국제 질서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국가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나 이제 발해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구려와 발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고구려와 발해 외에 다른 국가들 외에도 그런 국가들이 이제 북방의 민족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힘이 약했던 백제라던가 신라라던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국가들은 그렇게 당나라를 침범하거나 아니면 그 국제 질서의 그 황제국의 그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려고 했던 그 나라는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다고 해도 무방하고요. 부삼국 시대에 요나라나 금나라 이런 나라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아예 그 국제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자신들이 그냥 황제라고 칭해버리지 않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수양제의 조서를 읽어보면 수양제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긴 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본문 내용에 보면 황제도 화가 났고 자신들에게도 이제 학대를 해가지고 화가 미쳤다는 그런 뜻인데요. 천자의 뜻을 받은 자신이 탄 수레가 해동에 다다르면 정절이 머무는 곳은 그 길이 번경을 지나가게 되는데, 고구려와 이제 국경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정절은 이제 황제가 사신이나 장수에게 내리는 권위의 상징 같은 거, 깃발이라던가, 예를 들자면 암행어사 같은 것처럼 이제 표식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황제가 보여준 표식, 그거를 보여줬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가로막는다는 거죠. 통행을 쉽게 안 해준다는 거죠. 감히 황제 폐하의 명을 받아모신 사신들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다니. 그러니까 이 도로를 막고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막아서 이제 거절을 하니까 임금을 섬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신하의 예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고구려가 신하라고 생각을 안 하나 보죠.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중원의 황제국과 동방에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이 자신들이 오고 가면서 왕래를 하는데, 국가들은 황제의 연호를 쓴단 말이죠. 이 연호를 쓰기 때문에 조공을 하고, 고구려가 그 가운데에 있으면서 통행료를 받고, 그리고 그 자신들을 황제를 아직 면접하지도 않았는데 그 미리 고구려의 국왕한테 가서 보고를 해야 되고,
그렇단 말이죠. 황제의 사신을 영접하는 것은 오랜 관례가 아니오. 보물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마 그 나라의 특산품인 것 같아요. 그 특산품들을 일부 떼어주거나 통행료로 주거나 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고구려를 지나려면 고구려의 국왕을 아련을 해야 되는데 그냥 통행세만 줄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뭔가 또 특산물을 떼어다가 또 줘야 되는 거잖아요. 명색이 한 국가를 지나가고 국왕을 뵙는데 그러다 보니까 황제의 입장에서는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 이 보물들을 고구려가 중간에서 가로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 황제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나한테 오기도 전에 이미 고구려가 먼저 사전에 면접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화가 치밀겠습니까? 아무리 변방의 법도라지만 어찌 그리도 무례하오. 정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가만둘 수는 없는 거죠. 한두 번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동방의 그 여러 소국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역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구려의 그 지역이 어딘가 그러면 그 지역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국사책을 보면 그 요녕성의 요하의 동쪽에 고구려의 영토라고 되어 있고 발해의 영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토 지도로 봤을 때는 동방에 있는 국가들이 수나라로 넘어가게 되는데 고구려의 영토를 지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고구려가 통행료를 받을 이유가 없단 말이죠. 국가냐? 그러니까 아까 지도는 대략 이 정도가 맞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고구려 진짜 영역으로 봐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는 말이 안 되는 거고 후삼국 시대에 만들어진 요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924년에 그 마지막 군주 대인선이 요동을 다시 확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지만 고구려는 어디에 있는가? 태행산맥 북쪽에 갈석, 백석산과 예라는 나라 그리고 요와 예를 잠식을 했고 좁은 통로를 이제 사신들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위치는 연산산맥과 그리고 발해만 그 사이에 아주 좁은 그 육로가 있거든요. 그 육로가 아니면 대륙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황제국의 그 사신 수레를 탄 황제국의 사신이 그 앞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태행산맥이나 그리고 연산산맥 때문에 그걸 넘을 수는 없고 수레가 넘을 수가 없단 말이죠. 수레가 그리고 바다를 건널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얇은 그 육로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밖에 없다. 그래 거기밖에 없어. 그 지역을 고구려가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도 그러하다. 그 하북성 북쪽 베이징과 그리고 요녕성의 그 일대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고구려가.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를 거치지 않고서는 대륙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그리고 동방의 국가로 넘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난 거고 고구려를 정벌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죽일 놈들 봐라. 정벌을 하지 않더라도 고구려가 그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말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고구려 입장에서는 우리 영토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외국의 사신이 우리 영토를 지나가는데 그래도 내가 국왕인데 나를 안 만나보고 그냥 간다? 이거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결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지역을 지나간다면은 당연히 통행세를 내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통행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세금을 내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야? 고구려 입장에서 걔네들은 자신들의 터전이고 자신들이 오랫동안 있어왔던 역사란 말이에요. 뿌리란 말이죠. 근데 그 수나라가 이렇게 공격을 해오면 목숨을 걸고서 막아야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위나라가 공격을 해더라도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고 그 중화의 민족들이 강성했을 때는 그 하북섬 위쪽에 그 고구려의 영토가 그 동옥쪽으로 피신을 하잖아요. 그 연산산맥 우측으로 피신을 해버리면 그 중원에 있는 국가들이 끝까지 따라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원이 약해지면 그리고 고구려가 이제 강성해지면 그때 다시 하북 지역을 다시 차지하게 됐고 그게 2000년 동안 고조선부터 고구려, 발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제법 기백이 살아있어서 좋구나.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